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LH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LH 임직원들은 실제 사용할 게 아니라면 아예 땅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또 3기 신도시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산 게 밝혀지면 강제로 처분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 대책을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1차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핵심은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매 제한입니다. 농사든 거주든 실제 사용할 땅이 아니면 토지를 사고 팔 수 없도록 LH 사기로 못 받겠다는 겁니다.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독하고 신도시 같은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투기나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인사 조치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1차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LH 직원 20명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투기로 판단될 경우 이들에게 농지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처분 명령 뒤에도 1년 안에 땅을 안 팔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투기 우려 지역 농지의 경우 지역 농민, 주민,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농지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심사를 하도록 농지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오래된 부동산 적폐의 일부가 드러난 거라며 대한민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부동산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그런데 만약 LH 직원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의 이름으로 다시 땅 투기를 한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LH의 막강한 개발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회사를 쪼갤지 아니면 아예 해체를 시킬지 이번 주 안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와 처벌, LH 내부에 대한 상시 감시 제도화. 하지만 이 같은 내부 통제 방안에도 차명 거래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LH 직원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의 이름으로 투자에 나서는 행위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에서도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을 전수조사했지만 실명으로 땅을 산 20명만 확인했습니다. 제3자 명의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 아닌 이상은 이게 어떤 제보라든지 어떤 자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을 다 뒤져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데 정부는 LH 조직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거대 공룡인 LH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는데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LH는 신규 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개발 등 큰 밑그림만 그린 뒤 구체적인 사업은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 등이 맡는 겁니다. 공룡 같은 LH가 지금으로서는 필요한가? 개발 업무에서는 LH 역할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돌아가자거나 조직을 기능별로 나눠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사 공급 대책도 LH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조직 축소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 등을 들은 뒤 이번 주 LH 개편안의 윤곽을 그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에 이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데요. 우선 3기 신도시에서 남의 이름으로 투기를 한 차명 거래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 의혹이 있는 국토부와 LH 직원은 물론 그 가족과 친인척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LH 직원 2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이 중 13명은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7명에 대해서도 각 시도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내사에 착수했는데 국수본은 이미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파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은 16건, 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특수본은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과 친인척 등에 대한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우선 정부 합수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로부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역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본격 투입되는 국세청과 금융위, 한국부동산원 등 금융기관의 전문 인력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정밀 분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잇따라 숨진 LH 직원 2명에 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 중인데 사망 사건이 마무리되면 첩보 등을 통해 제기된 투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코로나19 새 확진자 수는 엿새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도 새 확진자 수는 크게 줄지 않은 건데요. 정부는 이 숫자를 2주 안에 200명대로 줄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안에 1,200만 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하루 사이 20명 가까이 늘어나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 수 150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선 응급실에 입원 중이던 20대 환자 1명이 확진된 뒤 사망해 코로나19로 인한 두 번째 20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음성이었던 이 20대가 이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대병원 응급실 운영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9명, 엿새 연속 400명대를 웃돌았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8명으로 한 주 전 372명보다 15%가 늘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감염시키는 사람 수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7로 일주일 만에 다시 1.0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이 재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환자 수와 감염 재생산 지수, 유행 양상 등 모든 지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부터 2주 동안을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특히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차 유행의 불씨를 남김없이 찾아내고 진화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58만 7천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쳐 우선 접종 대상자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일반 국민 1,2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65살 이상에 대한 접종 계획 등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내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번지면서 경기도는 관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주말을 맞아 검사소마다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정혜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나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닥다닥부터 길게 줄을 섰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거리 두기 간격을 유지해달라고 연신 외치지만 그때뿐입니다. 주말 내내 인근 다른 지역 검사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도 엄청 길었어요. 각국의 사람이 다 있고 알면서도 새치기하는 사람 엄청 많고 완전 무불치래요. 합숙 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는 평일은 어렵다 보니
주말에 한꺼번에 검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다 코로나에 걸리겠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화성시는 관내 기업체들과 논의해 검사 요일을 나누거나 검사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나 이런 데서는 좀 일과 중에는 가는 걸 좀 꺼려하니까 그래서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완을 좀 해야죠. 경기도에서만 이번 달 22일까지 8만 5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음 주말에도 검사소는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오늘 일본의 권위 있는 역사학자들이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반박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램지어 교수 논문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실제 일본 창기의 계약서 등 사료까지 공개하며 위안부는 거부할 수 없는 범죄적 인신매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먼저 위안부 연구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램지어가 성매매 계약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서 한 장 검토, 제시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위안부가 인신매매였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通常の契約ではなくて、女性の奴隷的な拘束をもたらす、犯罪的な人身売買の契約であるという点が無視されている。 이런 인신매매를 주도한 건 업자가 아니라 일본 군과 정부였다며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일본 육군 내부 문건에는 위안부 모집을 군이 통제한다, 헌병과 경찰 당국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는 거주, 외출, 폐업은 물론 상대를 거부할 자유도 없는 성노예였다고 강조했습니다. 性奴隷制度の被害者だったという重大な人権侵害の問題を無視して立論しているという点が致命的であると思います。 일본 근대 여성사를 연구해온 오노자와 교수는 램지어가 위안부 계약서를 주장하려고 일본의 창기 계약을 제멋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1923년 일본의 창기 계약서를 공개했는데 타인에게 양도해도 이의제기 않는다, 도망가면 도망일수만큼 연장한다는 등 램지어 주장과 달리 자유롭고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램지어가 연령별 매춘부 수를 제시하면서 가장 많은 21세 미만을 빠뜨렸는데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歳以下の女性が最も多いという事実は彼女たちが自ら契約の主体だ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やはり自分の説にとって都合が悪かったからなんでしょうかと。 일본 역사학회 등 4개 학회는 램지어 논문을 학술 논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 논문들을 영문 등으로 번역해 공개하고 국제법경제리뷰 측에도 보내 재차 논문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어제 뉴스 중에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 함께 걸으며 지켜주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쇼핑가에서 한국계 80대 할머니가 미국인에게 맞아 의식을 잃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눈과 콧등에 핏빛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올해 83살 한국계 미국인 낸시도 할머니는 지난 9일 뉴욕의 한 쇼핑가에서 빈 병과 캔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침을 뱉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의식까지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침을 얼굴에 뱉어서 bleeding lot from the brain. 이틀 뒤 붙잡힌 가해자는 전과 사범의 노숙인. 현지 검찰은 인종차별 혐오범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승객들이 일부러 마스크를 벗더니 기침 소리를 냅니다. 우버 기사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달려들고 급기야 마스크도 잡아당겨 벗깁니다. 기사가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이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If I was of another complexion, I would have not gotten that treatment from them. I am pretty sure. 이처럼 미국에선 아시아계 주민을 겨냥한 인종차별과 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증오 범죄는
한 해 전보다 7%가량 줄었는데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는 오히려 149%나 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노린 악랄한 증오 범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 달 전부터 북한과 은밀하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측의 답을 받지 못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를 아직 진행 중이지만 기본적인 소통은 재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2월 중순 이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과의 물밑 접촉 시도가 당국자를 통해 전해진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외교 당국과도 긴밀한 소통 속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에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대화 의지와 연결지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끊기다시피 한 연락 채널을 점검하려는 기본적인 소통 차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새 대북 정책을 4월 중순까지는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일본 두 동맹의 조언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As you know, we're conducting a thorough review, a thorough and comprehensive review. We're not finished yet. We have stayed in very close touch with our colleagues and friends in both Tokyo and Seoul because we wanted to make sure to incorporate their input. 따라서 이미 대북 접촉을 시도한 미국이 이번 주 블링컨 국무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 때 북미 간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2021 그래미상이 내일 열리는데요. 한국 가수 최초로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수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실 텐데 내일 새벽 4시부터 진행되는 그래미상 사전 시상식에서 수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저녁에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도 발표되는데요.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사 후보에 오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시상자로 그래미의 첫 발을 내디딘 방탄소년단. 3년 만에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의 후보로 오르며 그래미 수상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유색인종과 비영어권 가수에게 인색한 그래미의 배타성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래미상마저 수상하면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휩쓴 아시아 최초의 가수가 됩니다. 저희에게 너무 영광스럽고 과분하게도 빌보드 핫 100 1위라는 성적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빌보드는 지난해 최고의 팝스타로 BTS를 선정했고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신들은 K-팝의 제왕이 그래미의 새 역사를 썼다. BTS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을 받으면 인기뿐만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이다. 아시아계 또는 한국계 가수로서 그야말로 세계 최고 스타로 완전히 공인을 받았다. 이어 내일 밤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가 발표되는데 정인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영화 기생충에 이어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30개가 넘는 트로피를 받은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이번 주에 최종 단일 후보가 각각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투기 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부정적인 야당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고 단일화 협상 중인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상대 후보의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의 부정적인 국민의힘에 대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냐며 오세훈 후보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두 야권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한 민생경제 사안을 두고 검찰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치에 검찰을 끌어들이는 발언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 수사 지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잘못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전 토론회를 열겠다, 안 된다,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지만 두 후보가 직접 전화로 비전 토론회를 내일로 연기하고 실무 협상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두 후보는 과거 시정의 책임을 추궁당할 후보, 야권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서로 공격했습니다.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와 서울시에서 있었던 일들의 책임이 있다면 추궁당하고 과거를 설명하다가 선거 기간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여권은 내일 한 차례 더 후보 토론을 진행한 뒤 오는 17일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야권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까지 후보를 선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주 안에 서울시장 선거의 최종 대진표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됐던 시청 앞 광장 퀴어 축제 논란을 집중 보도합니다. 또 정치인과 보수 개신교회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들을 되짚어보고 14년째 방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현 상황을 고발합니다. K리그에선 성남이 수원FC를 꺾고 연승을 달렸습니다. 김남일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먼저 골문을 연 건 승격팀 수원FC였습니다. 전반 20분 무릴로가 라스가 내준 공을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연결했습니다. 김남일 감독은 6분 뒤 뮬리치를 넣는 빠른 교체 카드를 꺼냈고 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자 후반에도 외국인 선수 부쉬를 투입했습니다. 효과는 후반 31분부터 나타났습니다. 교체로 나온 장신 공격수 뮬리치가 성남의 첫 필드골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수원FC 박지수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까지 점한 종료 3분 전엔 두 번째 교체 카드 부쉬가 상대 수비 실수를 틈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교체 카드 2장이 모두 적중한 김남일 감독은 자신의 생일에 연승을 기록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최하위 강원은 수원 원정에서 신라지의 선제골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지가 오버헤드킥으로 걷어낸 공이 수원 고승범에게 연결됐고 제리치의 동점 헤더골로 이어졌습니다. 강원은 1대1 무승부로 4경기 만에 첫 승점 1점을 따냈고 개막 4경기 무패를 기록한 수원은 3위로 올라섰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농구에서 최하위 LG가 갈 길 바쁜 KT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종료 5초 전 서민수 선수가 결승 3점포를 터뜨리면서 고춧가루를 뿌렸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내내 미세먼지로 가득했는데 내일도 말끔한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동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짙은 안개가 낄 텐데요. 가시거리가 10에서 800m 안팎까지 좁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그간 쌓여있는 미세먼지도 뒤엉키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와 경북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지겠습니다. 뿌연 하늘 사이로 햇살은 조금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밤부터는 차츰 흐려져 비가 내릴 텐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부터 내리겠고요. 비양은 내륙 대부분 지방에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츰 흐려지겠고 영동 지방은 오후부터 바람이 차츰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춘천이 2도 안팎으로 대부분 영상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는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주 후반에는 남해안 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방탄소년단과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쓸지 설레는 밤이네요. 기쁜 소식으로 월요일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3월 14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